네, 여러분 오늘은 물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보게 되면 35쪽에 여기 보면은 물은 고체인 얼음, 액체인 물, 기체인 수증기의 세 가지 상태로 있고 서로 다른 상태로 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얼음, 물, 수증기 이 세 가지 상태에 따라서 얘네가 분리고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상태가 얼음이고 어떤 상태가 물이고 어떤 상태가 수증기이고, 그걸 알게 되면 당연히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 있겠지만 고체와 액체 그리고 기체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좀 보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 고체, 얘 같은 경우에 액체, 얘 같은 경우에 기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어떤 물질이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제 살아있는 생물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생물도 다른 사물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뭐 책상이나 공체, 연필 이런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로 되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쓰는 책상이나 연필 같은 건 모두 고체인 상태죠. 자, 보면은 간단하게 우리 연필로 할게요. 연필을 이루는 아주 작은 알갱이가 있거든요.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뭐, 분자, 원자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아직은, 이 알갱이들, 사물을 이루는, 연필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들이 이렇게 촘촘히 모여 있어요. 이런 상태를 갖다가 고체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이 떨어져서 거리가 좀 넓어져요. 넓어지면은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쉽겠죠. 고체는 지금 왔다 갔다 할 공간이 없죠. 그런데 액체는 왔다 갔다 할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네요. 이런 상태고요. 기체는 훨씬 더 넓어요. 사실 여기는 공간이 넓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아예 여기는 기체 하나알 정도가, 그러니까 연필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 하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고체는 이렇게 알갱이들이 붙어 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즉 모양이 변하질 않아요. 왜? 너무 바트 붙어 있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액체는 어느 정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즉 일정하게 모양이 없고 변환되는 뜻이에요. 기체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 말을 바꿀게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를 갖다가 분류해 보면은 물의 상태인 얼음일 때는 고체는 이렇게 얼음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들, 그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얼음이나 물이나 알갱이의 성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기가 좋죠. 우리가 얼음은 일정한 모양을 갖고 있지만 물은 일정한 모양이 없죠.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막 바뀌죠. 그러는 게 이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모양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체는 아예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체를 이루는 알갱이들의 크기 이 모여 있는 정도를 보고 알 수 있는데요. 고체는 자, 물체를 이루는 알갱이가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모양이 변할 수가 있나요? 네, 모양이 변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정한 모양을 갖고 있어요. 우리 연필같이
그 다음에 액체. 우리가 연필을 솔직히 액체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연필은 액체로 만들 수는 없고,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로 만들 수 있는 거 물 빼놓고, 물에서는 여기가 얼음이고, 액체일 때가 물이고, 기체일 때가 수증기가 되죠. 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단한 철의 모습을 알고 있지만, 얘를 녹이 되면은 철이 물처럼 용해된 철. 좀 어렵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 TV에서 봤어요. 왜 철을 녹여가지고 시뻘겋게 해가지고서는 막 물처럼 흐르는 거. 이렇게 되고 이 철도 더 뜨겁게 계속 냅두게 되면은 점점 하늘로 기체가 돼요. 뭐 철이 기체로 날아가는 걸 따로 이름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럴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체가 돼서 아주 작은 알갱이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우리 공기 중에 분명히 철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너무 작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철이 그냥 철 성분이 어디에 날아다니고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때 여러분 방에도 철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가 하나 둘 있을 수 있어요.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액체는 물체를 이루는 알갱이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정한 모양이 없어요. 여러분들 물은 일정한 모양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에 담으면 그 병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기체는 물체를 이루는 알갱이가 어떻게 돼 있겠어요? 물체를 이루는 알갱이가 엄청 멀리,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모양은 당연히 없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그러냐? 아니에요. 이게 기체 중에 아주 엷은 색을 띠는 것이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쉽게 아는 물체는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물을 끓이게 되면은 기체가 되는 수증기는 눈에 안 보이니까 과정에서 우리 냄비에다가 물을 끓이게 되면은 8888 여기 나오는 요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김이라고 하죠. 그러면 선생님 김은 액체인가요? 기체인가요?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액체 쪽에 더 가깝거든요. 왜?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사실 김이라는 거는 물질의 상태라고 하지 않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과 수증기 말고 다른 이름을 하나 더 붙여준 거예요. 이거와 비슷한 게 뭐냐면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연기도 우리가 나무를 떼요. 나무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면은 나무는 고체이지만 얘가 기체가 되기 시작하죠. 이제 불이 붙어서 날아가니까 날아가면서 이제 하늘로 날아가게 돼서 완전히 기체가 되면 눈에 보이지 않죠. 그 과정이 뭐가 되냐면은 불하고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물질의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상태는 우리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물을 통해서 얼음과 물, 수증기로 구분이 된다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고, 오늘 수업을 들은 다음에 다음 수업 때 학교에 올 거예요. 여러분들 와서 수업을 하는데 그때
고체, 액체, 기체와 관련돼서 궁금한 거, 그 다음에 얼음, 물, 수증기. 선생님, 저는 여기서 선생님이 말한 김이라는 거, 연기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랬을 때는 다시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고체, 액체, 기체를 알아봤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오늘 직접 여러분들이 얼음과 물 관찰한 걸 가지고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